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요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 보이며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언제 한파가 왔나 싶을 만큼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1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대기도 매우 건조한데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이어집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화기 쉬우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1심을 승소로 이끌었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변호사와 범대본의 원고 대표가 서로를 전격 해임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1차 소송 참여자의 이름이 상당수 빠져 있었는데 누락자가 몇 명인지 또 소송 비용은 투명하게 쓰였는지 밝히라는 범대본의 요구에 변호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또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대본의 집단소송인단은 17,287명, 당초 소장을 넣은 3천여 명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누락자의 문의가 범대본에 빗발치고 있어도 법무법인이 응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구두로도 얘기했고 문자로 카톡으로도 얘기했고 또 공문으로도 발송했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또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 수임료가 10억 원을 넘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누락은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누락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다시 내 것이 제대로 접수가 되어 있는지 접수증 받지 않는 사람들 접수증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락자가 다른 법무법인에도 있을 수 있다며 소멸시효 전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인력 1명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소장은 150건에서 200건, 접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때그때 자료 제출과 접수를 입력하라고 지역 변호사 모임은 조언합니다. 각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걸 고려하셔서 지금부터 소장 접수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 자료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성공 보수까지 합치면 1심 판결 기준으로 900억 원에 달하는 법률 시장이 생기면서 서울 로펌과 대구 변호사까지 가세해 혼란 혼탁 양상으로 소송 대란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50만 포항시민 전체에서 과연 누락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앞둔 시민들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오징어 등 수산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유류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유류비 20억 원을 긴급 확보해 어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 어민들에게 선박 톤수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징어를 주로 잡는 채낚기 어선의 경우 지난 2, 3년간 계속된 조업 부진과 외국인 선원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어민들이 경영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경북 동해안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경주에는 올해 5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았는데요.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급증했고 대릉원 무료 개방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경주시는 관광 기반을 더 늘려서 제2의 관광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시대 23개의 고분이 몰려있는 경주 대릉원 지구입니다. 지난 5월 대릉원 무료 개방과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행사에 32만 명이 찾았습니다. 1년간 대릉원 방문객의 25%가 몰린 것입니다. 경주 사람 아니면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무료 개방하면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에는 대릉원 무료 개방 등과 맞물려 올해 1,400만 명이 찾았습니다. 경주의 올해 전체 관광객은 4,800만 명, 지난해보다 8%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광 인프라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해 관광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테고 있고, 황리단길에 몰려드는 젊은 관광 수요를 도심으로 이렇게 유인한 것이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급증에 따라 경주시는 관광혁신에 들어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역사 문화의 맥을 잇는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과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금관총 고분 전시관과 신라 고분정보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신라환경 디지털 체험관을 조성합니다. 신라 금속공예관을 내년에 개관하고 문무대형 해양역사관 등을 조성해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주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경주에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5천만 명 시대에 맞게 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역사 문화관광 특례시 지정도 추진합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경주시가 제2의 관광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국가지원 정책 시행 이후 전국 사찰 관람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61년 만에 문화재 관람료 제도를 개선한 이후 무료 관람객 집계 실적이 있는 국내 사찰 31곳의 사찰 관람객 수가 33.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공사 예정지에 유물이나 유적이 없는지 미리 조사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달성군이 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도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근 주민의 문제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지표조사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나무 우거진 숲을 가로질러 길다랗게 산이 깎여 나갔습니다. 흙이 쓸려 나간 자리엔 회색 돌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달성군이 죽곡산을 관통해서 강정보 일대 마을과 산 너머 죽곡 2지구를 잇는 연결 도로를 만드는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착공한 공사가 한 달조차 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공사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민원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우제 지냈던 신성한 산이 있었습니다. 역사성이 아주 고귀한 내용이 있는데 증거물도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지표조사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달성군이 도로를 내려는 죽곡산에는 삼국시대 죽곡리 산성과 고분군이 있고 토기 같은 유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장 문화법에 따라 유물과 유적이 있는지 조사한 뒤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달성군은 도로 설계 단계에서 지표조사 대상으로 확인했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빠뜨렸다며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지표조사 용역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상 착오라는 겁니다. 뒤늦게 하기로 한 지표조사도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현장이 워낙 많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근처 아파트 주민들도 산을 깎아 도로를 내는 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죽곡산에 남아있는 문화유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도로 설계를 바꿔달라고 군의 의견도 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산을 깎아서 만든다 하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달성군은 강정부와 디아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 우회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화재청과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한 조사를 한 뒤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고엽제 대상자, 중증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감면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진행되며 대상자는 각 읍면이나 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덕군은 경기 침체 속에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청구 서명 인수 부족으로 각화됐는데요. 해를 넘기기 전에 매듭은 지어졌지만 진통이 컸던 만큼 갈등 봉합이 새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장 주민 소환을 추진한 범시민연합이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 서명 인수는 14,444명. 이 가운데 6,900여 명이 무효 판정을 받아 열흘간의 보정기간이 주어졌지만 결국 유권자의 15%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범시민연합은 일단 주민 소환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고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입니다. 감변단체들이 뭐 떠들고 해도 되고 이장들이 막 압력을 넣어도 되고 수민들 서명만 받으면 하는 줄 알았더니 검열도 뭐가 많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상주시장 주민 소환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상주시는 지은 지 35년 된 현 청사가 노후 안 되다, 업무 공간도 부족하다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난 5월 건립 부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부지로 3개의 후보지 중 현 청사 인근인 낙영동 구잠사곤충 사업장 일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 소환을 추진한 범시민연합은 절차에 문제가 있고 청사를 300m 옮기는데 예산 1,300억 원을 투입하는 건 세금 낭비라며 반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역사회는 찬반으로 갈렸고 선관위마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지역 정치권이 나섰지만 합의 안 된 내용을 극적 타결로 부풀려 발표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되기도 했고 시의회는 아무런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지역사회 갈등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이런 갈등들을 해소해야 될 위치에 있는 지역의 정치권들은 속수무책,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달 시정연설을 통해 신청사 건립 의지를 재천명했고 이번 각하 결정으로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3번이나 무산됐던 상주시 신청사 건립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지역사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후포면 순이국수 한순이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금음삼리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자연산 횟집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금음사리 경로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준스톤 싱크 10만 원, 울진군 후포 여성의용소방대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금음 1, 2청년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1위 경로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이용지부 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우임용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웅굴재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주식회사 명진건설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삼율삼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김용백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해송종합기획 1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윤미라님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수리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김용출님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 여촌계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백석 1리 경로회 일동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옥계 산마루 펜션 김경희님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적십자봉사회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풍물패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오포 1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장 황정긴 님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9일 퇴임합니다. 김 사장은 재임 기간 경주 문화엑스포와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자체 수익 재원 확보와 혁신 경영으로 80%대 부채 비율을 17%로 낮췄고 ESG 혁신 경영 선도 공기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선원의 최저임금이 월 256만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선원의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206만 740원보다 50만 290원 높습니다. 경주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경주역에서 효현동까지 2.4km를 오늘 오후 1시부터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도로 개통으로 기존 국도 이용과 비교해 거리는 0.9km, 시간은 5분 정도 단축됩니다. 경주시는 부분 개통에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상구 효현 6.5km를 모두 개통할 예정입니다. 울릉군도 어제부터 카드형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충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10% 할인해 월 70만 원, 연 100만 원까지입니다. 울릉 사랑카드는 기존 지류형과 모바일형의 불편함을 보완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 지역 상품권 차개 회원 가입 후 울릉군 내 NH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언제 한파가 왔나 싶을 만큼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편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데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이어집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10도, 김천은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청송은 영하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1도 전망됩니다. 연말까지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